우리가 매일 쓰는 말, 심지어 어떤 신의 이름 속에 무려 1500년 전의 역사가 그대로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바로 언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인데요. 일본에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패션과 옷을 책임지는 신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저 멀리 고대 한반도의 백제에서 건너간 인물이라는 거.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곳이 일본 오사카에 있는 구레아 신사예요. 이곳에서 구레츠 히코라는 백제 사람을 옷의 신, 그러니까 패션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기술을 전해준 사람인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선 그가 일본에 가져온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보죠. 구레츠 히코가 왜 신으로까지 불렸는지 이해하려면 그가 도착하기 전과 후의 일본이 얼마나 달랐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백제의 기술은 단순히 신기한 물건 몇 개 전해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의 혁명이었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모든 걸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백제 기술이 들어오기 전에 고대 일본의 생활은 땅을 파고 들어간 움집에서 살고 음식은 그냥 불에 직접 구워 먹고 옷은 천을 몸에 대충 두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백제 기술이 전파된 후에는 지상에 벽이 있는 제대로 된 집이 세워지고요. 부엌에서는 복잡한 찜 요리가 가능해지고 옷은 몸에 맞게 만들어서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삶의 기본이 통째로 바뀐 거예요. 특히 이 부엌의 변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불 위에 고기나 생선을 굽는 게 전부였다면 백제의 붓두막과 시루가 들어오면서 증기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요리에 쓰게 된 거죠. 이게 그냥 새로운 요리법 하나가 추가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양소 파괴는 줄이고 음식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엄청난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옷이라는 건 그냥 몸을 가리는 천 조각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백제인들이 정교한 직무를 짜는 배틀과 사람 몸의 굴곡에 맞게 천을 자르고 꿰매는 봉제 기술을 전수해 준 겁니다. 몸을 그냥 감싸는 것에서 몸에 딱 맞게 옷을 지어 입는 것으로의 대전환. 바로 패션이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완전 추리소설 같아요. 이 모든 엄청난 기술이 백제에서 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 증거는 바로 언어 속에 제가 소리 DNA라고 부르는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1500년 전의 소리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는지 저와 함께 추적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 나갑니다. 바로 하타라는 단어예요. 일본어로 옷감을 짜는 배틀이나 직조 기술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죠. 과연 이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단어의 뿌리는요, 배틀의 핵심 부품을 뜻하던 우리 옛말 밭에 있습니다. 고대 언어가 다른 나라로 전파될 때 나타나는 재미있는 소리 법칙이 있는데요. 첫 소리 밭이 부드러운 흐 소리로, 그리고 받침 뒷소리가 타라는 새로운 음절로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밭이 정확히 하타가 되는 거예요. 기술과 그 이름이 세트로 건너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이죠. 자, 다음 단서 볼까요? 바로 카마입니다. 일본어로 붓두막, 가마수처럼 부엌의 혁명을 이끈 바로 그 도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요, 너무나 명백해서 숨길 수도 없었어요. 이건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입니다. 뜨거운 열을 가두는 공간을 뜻하는 우리말 가마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거의 그대로 카마가 된 거예요. 소리 DNA가 거의 변형도 없이 보존된 아주 강력한 사례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언어 증거입니다. 바로 쿠츠, 신발이죠. 당시 기록을 보면 백제 사신들은 번듯한 가죽신을 신고 있는데 일본 쪽 사람들은 맨발인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런 문명적인 차이를 상징하는 신발이라는 단어 속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굿의 뿌리를 추적해보면요. 단단하다는 뜻의 우리말 굿이 나옵니다. 가죽신의 그 단단한 속성을 표현한 말이었겠죠? 여기서도 아까 봤던 재미있는 소리 법칙이 또 나타나요. 우리말의 덧 받침 소리가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쯔 소리로 바뀌는 현상 말이에요. 그래서 굿이 쿠치가 된 겁니다. 와, 정말 말 속에 역사가 화석처럼 남아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이 소리 변화의 패턴들, 이 열쇠들을 가지고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구레츠이꼬라는 이름에 숨겨진 비밀을 풀 시간입니다. 그의 이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랄까 하나의 문장이자 살아있는 역사 기록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구레는 우리 민족을 뜻하는 결애라는 말의 소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 결애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쯔는 나루터를 뜻하는 한자 진의 일본식 발음에서 왔고요. 바다를 건너왔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코는 해의 아들처럼 높은 사람을 뜻하는 존칭이었는데 이건 백제 왕족이나 최고 귀족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였어요. 네, 맞아요. 이 모든 조각을 다 맞추면 구레츠 히코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이건 이름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온 우리 결의의 태양처럼 높은 분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하나의 칭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고대 일본인들이 그를 신으로까지 모셨을까? 그 답이 바로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를 신격화하면서 그의 출신과 그 높은 지위를 이름에 그대로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고 기록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요? 이 1500년 전의 연결고리는 그냥 단어 몇 개나 어떤 사람 이름 하나에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유산은 일본 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에까지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요.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의상, 기모노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 고푸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래 뿌리가 뭐냐면 구레하, 즉 구레 옷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구레가 바로 백제를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일본 문화의 상징인 기모노의 이름 속에 백제에서 온 옷이라는 역사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국 1500년 전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백제의 기술과 문화는 사라진 게 아니었던 거죠. 구레츠기꼬와 그 이름 모를 수많은 장인들이 남긴 그 소리의 유전자, 바로 소리 DNA가 오늘날까지 일본의 언어와 문화라는 아름다운 직물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는 어쩌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쓰는 말들 속에는 과연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잠들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